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은 원시 취득, 최초 취득 잘 돼 있고요.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제한물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승진하는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틀렸습니다.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권리의 발생 그 다음에 변경이 있죠. 변경, 소멸 이렇게 볼 때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 다시 말하면 3번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작용의 변경에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 외에도 예컨대 임차권의 등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의 물상대위 같은 것은 내용의 변경에 들어갑니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잘 돼 있고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잘 돼 있습니다. 기본 문제였습니다.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잘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지만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 맞습니다. 법률 행위는 이퀄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법률 행위가 있고요.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그런데 채권 양도 같은 것은 채권 양도 통지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준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의도라 그럴까요? 의도한 대로 의도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법률 행위라고도 하는데 해놓고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 이거는 자가당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준법률 행위 또는 법률적 행위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제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최고는 준법률 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증자의 망언 행위에 대한 용서는 감정의 표시에 해당한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에 들어간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볼 때 감정의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법률 행위입니다. 더더구나 단독 행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준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는 문자 그대로 통지, 관념의 통지입니다.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 이것도 준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낙 연창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리고 이혼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후 용서 아까 보았습니다. 용서는 준법률 행위 중에서 뭐 표현 행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맨 앞부분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연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법률행위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일단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만 요식행위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법률행위의 존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든지 당사자 간에 장래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어음수표 행위는 요식입니다. 왜 요식입니까? 어음수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구두는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요식이라는 겁니다. 어음수표 행위는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도 요식행위로 되어 있어요. 신분행위,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도 요식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요식행위인 것은 신고이고요. 횡령관청의 신고이고요. 이게 요식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면 작성하고 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유언도 요식행위입니다. 유언은 5가지의 형식에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 있는 땅은 큰아들, 부산에 있는 땅은 두 번째 아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것은 유언 아닙니다.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유언은 일정한 방식, 즉 5가지 방식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든지 또는 성인 2사람 이상이 보증을 하는 서면 작성으로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 이혼은 요식행위인데 이거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혼인, 이혼은 요식행위, 신고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약혼은 신고가 요건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약혼은 불요식, 혼인은 요식이라는 거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는 채권행위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것을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행위는 이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교환,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가 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채권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입니다. 준물권 행위. 그러면 준물권 행위의 뜻은 뭐냐? 처분 행위라는 겁니다.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 양도는 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행위 아니고 준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권 양도.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내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 A한테 대하여 채권자입니다. 돈 받을 거 있어요. 이거를 을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네가 대신 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채권 양도 통지, 대항 요건으로서. 이랬을 때 갑을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을 네가 대신 받아라. 이걸로다가 모든 절차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채권 채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갑을 간에. 물론 대항 요건으로서 A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의무 부담 행위 아니고 그 반대인 처분 행위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와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채권행위는 교환이다. 잘 돼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계약해제. 여기서 계약해제가 단독행위라는 말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방 없는 이거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처분행위는 저당권 설정행위,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행위, 설정 행위, 이거는 둘이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다. 이행까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요상행위 임대차, 무상행위 증여 잘 되어 있습니다.